그때가 그 고려 인종 때, 그러니까 1123년에서 1146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산 삼채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그 이른바 정사로 간주되는 역사책, 즉 고려사에 가장 먼저 이름을 남긴 전주채씨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최척경은 완산의 향리 가문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의종초의 경산부 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중 최척경은 그 완산의 향리 가문, 즉 신라 호족의 후손입니다. 근데 신라 호족 후손이 또 있죠. 문열공 최순작, 문성공 최아, 이분들이 다 신라 호족 후손인데, 그렇다면 최척경이 문열공이나 문성공의 직계선조인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직계선조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해도 그 촌수는 그렇게 그러니까 문성공이나 문열공의 직계선조하고 그 최척경의 촌수는 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최척경하고 최규는 역시 같은 혈족으로 촌수도 별로 멀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척경은 종가에 가깝고 최규는 지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열공이나 문성공의 선조가, 직계선조가 최균보다는 최척경하고 더 가까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 전주채씨 역사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려사 최척경전을 들고 나온 이유가 최척경이나 최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삼체 중에 최송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최송년은 문충공계의 시조 최군옥의 장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충공계의 비조 최선능은 최송년의 동생 최군현의 중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수는 그 세 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계 후손도 아닌 사람이 나무 가문에 그 소목을 두고 그 나무 가문에 계보를 두고 뭐 가타부타 하는 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나선 김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디 그 문충공계 일가님들의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규는 사도공으로 사도공계 시조이고, 최송년은 문충공계 시조 문충공 최군옥의 장남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문충공계 비조 최선능은 최송년의 동생 최군현의 증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려사를 통하여 최송년이 1120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최선능은 1297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역 기간이 무려 180년이나 되어서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송년과 최군현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라고 하더라도 최군현은 1130년 출생으로 되고 최군현이 57세에 최희평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최희평이 1186년 출생으로 된다. 다시 최희평 또한 57세에 최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최유가 1242년 출생으로 되어서 56세 늙은 나이에 최선능을 낳아야만 1297년 출생으로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고려시대 같은 고대에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56세도 넘는 노인들이 대대로 첫 아이를 낳아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계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문충공이 최송년과 최군현의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문충공은 1100년 무렵에 태어났을 것이고, 최송년의 동생 최군현 역시 1120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에 태어났을 것이므로 사도공계 시조 최균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균의 7세 손 최문도는 1292년에 태어나 134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290년 무렵에 태어난 최선은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은과 최문도가 3세대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세대면 자그마치 1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최군년에서 최선은까지 세대의 2배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이를 통하여 문충공개 상계 계보나 사도공개 상계 계보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공개 상계 계보는 고려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결국 문충공개 상계 계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족보가 그 세계표에 적힌 분들이 살았던 시점에서 수백 년도 더 지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문충공개 가문에서만 있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신라나 고려시대 사람을 조상이라고 적어놓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족보에 똑같이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조선 전기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전주박씨 얘기를 했었죠. 박종수는 고려 후기 분이에요. 돌아가시기를 조선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전주박씨 족보를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조선시대 계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고려시대 계보가 연결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만 해도 뭐 별로 문제가 없겠죠. 문성공개나 문열공개 족보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딨냐면 문열공이나 문성공이 고려 후기뿐이기 때문이에요. 고려 후기 바로 조선 바로 앞에 거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윗대를 갖다 조상이라 넣는 한은 무조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둔적 유협명 병서나 만육 최선생 행장 뭐 이런 것들은 큰 줄거리는 대체로 비슷하고 그 외에 뭐 다른 문은 그 아까 전주채씨 지장록이나 뭐 그 이런 책대에 있는 내용도 다 비슷한데 특히 금감록은 그 문충공개 가문에서 굉장히 신봉하는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리고 금감록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만육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뿐만 아니고 관청인 전북 진안군에서도 금감록을 굉장히 중요한 고문헌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진안군 그 홈페이지나 향토문화사전에 들어가 보면 금감록을 원문하고 번역문까지 다 올려놨을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감록은 그 디테일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감록이 불이 나가지고 금감록이 불타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재발급을 받은 내역까지 아주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 갖고 이걸 그 뭐 위서라고 그 말을 꺼내기에 좀 민망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금감록을 저본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과연 이 글이 위서인지 아닌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록에 적혀 있기를 집에 불이 나서 금감록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면서 만 6당의 7세 손 최재가 며칠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하소연하고 일어나지 않는지라 실로 감격하여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으므로 장서각에 있는 책을 복사하여 주었다. 장서각에서 책을 복사해서 내준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최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재는 판서공파 15세 판서공 최여달의 육세손이고 임실군 지사면 원산리에서 살면서 덕암사원 그 후손들이 덕암서원을 관리를 한 그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재는 덕암서원을 짓기 전에 사람이고 그 후손이 덕암서원을 관리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재는 대체로 1520년쯤 그 무렵에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가 장서각에서 금감록을 다시 복사해 받은 거는 아마 명종 때, 그러니까 1545년에서 1567년 또는 그 선조 때 1567년에서 1608년 뭐 그 무렵 임진왜란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금감록 내용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해도 그 내용이 속된 말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엄청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상당히 곤란한 고문원이에요. 거기에라 후손들이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말하자면 뭐 만육공 집안에서는 이게 무형 가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고문원이기 때문에 후손 아닌 사람이 나서서 뭐 논평하고 뭐 가타부타 하기에는 참 미안한 게 사실입니다. 1392년 4월 본 정몽주가 절개를 지키다가 죽자 최양은 남쪽으로 도망하여 중대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산지 3년에 이르렀다. 만육공이 응거했다는 중대산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팔공산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중대산이고 지금은 팔공산이에요. 근데 진안읍에서 팔공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한 20리쯤 못 가서 그 전라북도 기념물 81호 만육최양선생 유흡이가 서 있죠. 만육공이 팔공산으로 응거한 1392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은 1395년 태조 3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임금은 당연히 태조라야 됩니다. 근데 그 태조라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글하고 안 맞아 떨어져요, 이게. 내가 온 전욕을 하기 위해 온양으로 가면서 한림 유지에게 명하여 패백을 가지고 가서 최양을 데려오라 했으나 최양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예조 참회 조영무로 하여금 군신이 얘는 갖추지 않아도 좋다는 뜻을 다시 전했으나 최양은 글만 올릴 뿐 나오지 않았다. 예조 판서 김혁채에게 돈독히 일러가로되 만약 이번에도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집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전가라니 그때서야 최양이 베옷의 가죽 허리띠를 메고 행궁으로 들어왔다. 내가 자리에서 내려와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 친구 백함이 왔는가? 백함은 최양의 차다. 본지 오래되었구려. 자네도 백발이 성성하구만. 비록 조정에는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가끔씩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는단 말인가?